10년 전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인기 아이돌 카라를 초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랑스러운 일본의 전통문화 코타츠를 한국인 카라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라는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코타츠는 사실 일본 고유의 문화도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산달리, 이란의 코르시 등 추운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일본만의 대단한 난방기구라며 한국은 이런 거 없지? 라며 핀잔을 주기 위한 방송이었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방송은 일본의 고질적인 자국문화 찬양하기의 일환입니다. 고대 인류가 움막 안에서 불을 피워 겨우 몸을 녹이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일본의 이로리. 가끔 이로리를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했을 때 왜 집안에서 불을 피우며 저러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한국인입니다. 집안에서 캠프파이어를 즐기며 쏟아지는 잿더미와 연기를 마시며 원시적인 형태의 난방을 하며 살던 일본은 과거 페르시아 상인들이 아시아로 들어왔을 때 전해주었던 코르시가 지금의 코타츠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통을 지독히도 지키는 일본은 이 역시 대단한 난방 방식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한국에도 코타츠가 있나요? 코타츠는 없어요. 코타츠는 없는데요. 원래 한국의 집은 바닥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바닥이? 전부 따뜻해져요. 바닥 난방? 전기장판? 보일러. 일반적인 건가요? 네, 보통 그래요. 그렇지만 한국의 겨울은 많이 춥지 않나요? 많이 추워요. 이 영상을 본 해외 누리꾼들은 한국인에게 자국의 대단한 코타츠를 소개하며 망신을 주려 한 것 같은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구나. 일본에 살았을 때 집 밖에서 햇빛을 쬐는 게 집 안에 있는 것보다 따뜻했다. 정말 집 안보다 밖이 더 따뜻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철도청은 코타츠 열차라는 것도 만들어 겨울에만 서비스하는데요.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왜 굳이 저런 걸 만들어 서비스하는 거지? 인구가 1억 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집을 따뜻하게 할 생각은 못하는 거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일본이 이제는 안쓰러울 지경이다. 북한도 아파트에 아궁이가 있다. 일본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찾는 건가? 라며 한심해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코타츠 사랑은 지리적 특성상 어쩔 수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온돌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이유는 밥 먹듯이 일어나는 지진의 영향입니다. 우리의 온돌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고유의 한국의 난방 문화인데요. 아궁이에 불을 때 물을 데우고 음식을 하고 그 열기로 난방까지 모두 한 번에 처리해버린 온돌입니다. 1960년대 전통 구들장 온돌 구조를 파이프 온수 온돌 방식으로 개발한 연탄 보일러로 인해서 난방 급탕 취사가 동시에 해결 가능해졌고 1970년대 들어서는 연탄을 벗어나 기름 보일러가 나와 편리함과 대중성을 높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가스보일러 보급으로 난방비를 대폭 낮췄고 21세기 들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보일러, 태양열 보일러, 펠릿 보일러, 히트펌프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는 보일러 산업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은 아직도 허름한 목조주택이나 조립식 수준도 안 되는 주택 안에서 그저 코타츠에 둘러앉아 귤이나 까먹는 것이 겨울의 낭만이라고 합니다. 잦은 지진으로 인해 어차피 건물의 금이 가고 부서질 것이니 그냥 아예 허름하게 지어버리고 쉽게 허물고 다시 짓자는 원시적인 생각마저도 전통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전통을 지독히도 지키고 변화하는 걸 싫어하는 일본의 삐뚤어진 응용력과 우리나라의 응용력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